이건 정말 충격적입니다. 영국 해군사관학교의 한 교수가 우연히 발견한 문서 하나가 서양 해군 역사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영국 넬슨 제독과도 비교되는 전설적 인물의 존재, 그리고 수백 년간 서양 역사에서 의도적으로 지워진 충격적 진실. 미국에서는 이미 25만 명이 열광하고 영국 해군 엘리트들마저 뒤흔든 역사적인 발견, 그 중심에 한국과 관련된 놀라운 반전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딱 1초만요. 좋아요와 구독 꾹 부탁드립니다. 추운 겨울비가 내리던 12월의 영국 런던이었습니다. 저는 영국 해군사관학교에서 군사 전략과 해전사를 연구하는 교수인 에드먼드 그레이브스입니다. 오랜 실전 경험을 쌓은 뒤 학계에 몸담게 되었고, 특히 트라팔가 해전과 넬슨 제독의 전략에 대한 연구로 나름의 명성을 얻었죠. 53년의 인생 중 거의 절반을 넬슨 제독의 전술과 해전사를 연구하며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날도 해군사관학교 서재에서 트라팔가 해전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거센 바람이 불었고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서재의 고요함을 깼죠. 저는 학생들에게 강의할 새로운 전술 분석 자료를 준비하며 깊이 몰입하고 있었습니다. 영국 해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손꼽히는 넬슨 제독의 전략을 연구하는 일은 언제나 흥미로웠습니다. 그의 지휘력과 전술적 천재성을 강의할 때면 가슴이 뜨거워질 정도였죠. 그때 우연히 미국 해군사령부에서 발행한 연구 보고서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목은 세계 해전사의 재평가, 동서양 해전 전략 비교 연구였죠. 호기심에 페이지를 넘기던 중 낯선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이순신? 한국의 해군 제독이라니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해전사를 연구해온 저조차 알지 못하는 제독이라니 그것만으로도 흥미로웠죠. 그런데 보고서를 읽을수록 놀라운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이순신 제독은 임진왜란 당시 12척의 배로 330척의 일본 함대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명량해전을 지휘했다.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12척 대 330척. 도무지 믿기 어려운 숫자였습니다. 넬슨 제독도 트라팔가 해전에서 27척으로 프랑스 스페인 연합 함대 33척을 상대했을 뿐인데 이순신이라는 인물은 그보다 훨씬 열세인 상황에서 싸웠다는 겁니다. 이건 분명 과장된 이야기일 거야. 저는 눈을 비비며 다시 한번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오타가 아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순신이 단순한 신화 속 영웅이 아니라 실제로 세계 해전사에서 중요한 전략가로 평가받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보고서에는 그의 전술적 천재성과 리더십에 대한 분석이 상세히 담겨 있었죠. 특히 이순신 제독의 해전 전략은 현대 해군 전술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라는 문장은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위대한 인물이 영국 해군사관학교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가르치는 해전사는 편향된 시각에 갇혀 있었던 것인가 했죠. 그날 밤 저는 평소보다 늦게까지 남아 이순신에 대한 자료를 더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접한 정보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순신은 단 한 번도 해전에서 패배한 적이 없었으며 그의 혁신적인 전함 거북선은 당시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최초의 철갑 전함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의 지략과 용기, 조국에 대한 헌신은 넬슨 제독 못지않았습니다. 이게 신화가 아니라 실화라고?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해군 전략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이런 인물을 지금껏 몰랐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서구 중심의 역사관에 너무 갇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반성하게 되었죠. 그 순간 이순신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전술과 전략을 분석하고 영국 해군사관학교에서도 반드시 조명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넬슨과 이순신을 비교하는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영국 해군사관학교의 도서관에서 이순신에 관한 자료를 찾아봤지만 예상대로 거의 없었습니다. 공식 교재에는 그의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았고 동아시아 해전사를 다룬 책에서도 이순신의 기록을 찾아볼 수 없었죠. 해전사에서 중요한 인물이 이렇게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궁금증이 커진 저는 런던 대학교의 동아시아학 도서관과 영국 국립해군박물관에 연락해 관련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한국해군사관학교에도 이메일을 보내 도움을 청했죠. 며칠 후 한국해군사관학교의 이승현 교수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그는 이순신에 관한 영문 자료들과 함께 친절한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레이브스 교수님, 이순신 제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한 자료들이 연구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순신에 관한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저는 점점 더 그의 전략과 전술에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명량해전의 기록은 믿기 어려울 정도였죠. 12척의 배로 330척의 일본 함대와 맞서 싸운다는 것은 군사 전략적으로 보면 거의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울돌목의 험난한 해협과 조류를 완벽히 활용해 불가능한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넬슨과 비교해보니 그 차이는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트라팔가 해전에서 넬슨은 27척으로 33척의 적함대를 상대했죠. 전력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상대 함대의 30분의 1도 안 되는 병력으로 싸웠고 압도적인 열세 속에서도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용기나 행운의 문제가 아니라 천재적인 전술과 리더십의 결과였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순신의 필사즉생 필생즉사라는 철학이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면 살고 살기를 도모하면 죽는다. 이 말은 넬슨이 남긴 어떤 문구보다도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순신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연구를 진행할수록 저는 이순신이 단순한 지휘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전략가, 혁신적인 전술가, 그리고 무엇보다 위대한 리더였습니다. 전쟁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희망을 잃지 않았고 자신의 신념을 끝까지 지켰죠. 심지어 조정의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투옥되고 고문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필요할 때 다시 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몇 주간의 연구 끝에 저는 제 수업에서 이순신을 다루기로 결심했습니다. 해군 전략을 가르치면서 넬슨 제독만 소개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편향된 시각을 심어줄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이순신의 전략과 리더십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결정이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서구 중심의 역사관에 익숙해 있던 저로서는 동양의 해군 영웅을 강의에 포함하는 것이 다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해전사 교수로서 사실과 진실을 있는 그대로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팩트로 입증된다면 나는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것이 학자로서의 내 의무다. 저는 그렇게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순신에 대한 연구가 깊어질수록 더 많은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죠. 어느 날 한국해군사관학교의 이승현 교수로부터 또 다른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이순신을 주인공으로 한 만화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죠. 처음에는 쉽게 믿기 어려웠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의 해군 제독에 관한 만화라니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하지만 이승현 교수가 보내준 링크를 확인해보니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올리 콤판이라는 미국 만화가가 이순신 제독의 일대기를 그린 만화를 출판했고 이 책은 미국에서 25만 부 이상 판매되었죠. 이 통계를 보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조차 이순신을 연구하고 그의 이야기를 알리려 하는데 영국 해군사관학교에서는 그의 존재조차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 만화책을 주문했고 일주일 후 책을 받아보는 순간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만화는 단순히 이순신의 전투 기록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간적인 면모와 깊은 철학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았던 모습을 감동적으로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작가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나는 한국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이순신은 단순한 전쟁 영웅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리더 중 한 명이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깊은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명의 미국 만화가는 이순신의 가치를 알아보고 세계에 알리려 하는데
정작 영국 해군 역사를 가르치는 교수인 제가 그의 존재조차 몰랐다는 사실이 나쁘끄러웠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미국 독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온라인 서점의 리뷰에는 이순신은 실존했던 진짜 슈퍼히어로다. 그의 용기와 지략은 현대에도 큰 영감을 준다. 같은 댓글들이 수백 개나 달려 있었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그를 마블의 슈퍼히어로처럼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곧바로 이 만화의 출판사에 연락하여 올리 콤판 작가와 인터뷰를 요청했죠. 놀랍게도 그는 제 요청을 흔쾌히 수락했고 우리는 화상통화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화면 속 그는 40대 초반의 열정적인 눈빛을 가진 미국인이었습니다. 그레이브스 교수님, 이순신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이순신은 정말 놀라운 인물이죠. 제가 처음 그의 이야기를 접했을 때 왜 서양 세계에서 그를 더 많이 알지 못하는지 의아했습니다. 올리 콤파는 자신이 어떻게 이순신을 알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그의 이야기를 만화로 그리기로 결심했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영웅이 필요합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는 더욱 그렇죠. 이순신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국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가능성과 용기, 그리고 헌신에 관한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역사관이 얼마나 편향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싶었죠. 이순신을 연구하면서 저는 점점 더 강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의 전술과 리더십은 영국 해군사관학교에서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인물이라는 것을 말이죠. 이론적인 연구만으로는 이순신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과 논문을 통해 배우는 데는 한계가 있었고 그의 전략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직접 그가 싸웠던 바다를 보고 그가 숨 쉬었던 공간을 경험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대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을 직접 방문하기로 한 겁니다. 영국 해군사관학교에서 한 학기의 강의를 마친 후 2주간의 한국 방문 일정을 계획했습니다. 이승현 교수가 친절하게도 현지 안내를 맡아주겠다고 했고 그 덕분에 체계적인 방문 계획을 세울 수 있었죠. 한국 해군사관학교 측에서도 저의 방문에 큰 관심을 보이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런던에서 13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이승현 교수가 직접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지만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편안한 분위기였죠. 그는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했고 무엇보다 이순신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레이브스 교수님,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제부터 이순신 제독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다음 날, 우리는 가장 먼저 한산도를 찾았습니다. 이곳은 이순신이 하깃진 전술을 구사해 일본 함대를 대파한 한산도 대첩의 현장이었죠. 배를 타고 한산도로 향하면서 저는 이순신이 어떻게 이 해역을 활용했을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한산도 앞바다는 잔잔했지만 조금만 나가면 조류가 강해지고 지형이 복잡해졌습니다. 이순신 제독은 이곳에서 적을 유인한 후 하깃진을 펼쳐 포위했습니다. 이승현 교수가 설명했죠. 당시 조선 수군은 이 지형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적을 효과적으로 몰아넣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감탄하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16세기에 이런 전술을 구상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군요. 서양에서는 이보다 훨씬 후대에야 유사한 전술이 등장했죠. 다음으로 명량해전이 벌어진 울돌목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말 그대로 숨이 멎을 듯한 광경을 목격했죠. 좁은 해협을 통과하는 물살이 거칠게 소용돌이쳤고 조류의 흐름이 믿기지 않을 만큼 빨랐습니다. 대형 선박조차 방향을 잡기 힘들어 보였어요. 이순신이 불과 12척의 배로 330척의 일본 함대를 상대했다는 것이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이순신 제독은 이 조류의 흐름을 정확히 계산해서 전투를 계획했습니다. 이승현 교수의 설명에 저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죠. 이제야 명량해전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치밀한 전략과 전술의 결과였다는 걸 알겠습니다. 책으로만 공부했다면 결코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노량해전 유적지를 찾았습니다. 이곳은 이순신이 마지막 전투를 치르고 전사한 곳이었어요.
그는 죽음의 순간까지도 전투가 한창이니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리지 말라는 마지막 명령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 말을 떠올리니 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싸운 장수의 모습이 더욱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이순신 제독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싸운 진정한 지도자였군요. 이승현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그의 일기인 난중일기를 읽어보시면 이순신이 단순한 전쟁 영웅이 아니라 인간적인 고뇌와 깊은 철학을 가진 인물이었다는 걸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겁니다. 한국 방문은 단순한 연구를 넘어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이순신이 싸웠던 바다를 직접 보고 그가 숨 쉬었던 공기를 마시며 저는 역사 속 인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순신을 만난 것 같았죠. 이 체험은 단순한 연구가 아니라 저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이승현 교수와 함께 서울의 한 전통 찻집에 앉아 이순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지난 2주간의 여정을 통해 책으로만 알던 이순신을 훨씬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죠.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계속 제 마음을 맴돌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순신을 이토록 존경하고 기리는 반면 영국에서는 넬슨을 그 정도로 기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이승현 교수님, 한국에서 이순신 제독은 어떤 존재입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승현 교수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차 한 모금을 마신 후 대답했습니다. 그레이브스 교수님, 이순신은 단순한 역사적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 민족의 정신적 지주이자 모든 한국인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떠올리는 희망의 상징이죠. 위기의 순간에 자신을 희생해 나라를 구한 영웅. 그것이 우리에게 이순신입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 방문 동안 한국 곳곳에서 이순신의 동상과 기념물을 쉽게 볼 수 있었고 심지어 한국 화폐에도 그의 모습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는 영국에서 넬슨을 대하는 방식과는 확연히 달랐죠. 물론 영국에서도 넬슨을 중요한 역사적 인물로 여기지만 한국인들이 이순신을 기리는 깊이와 범위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한국인들이 왜 이순신을 그토록 존경하는지 이제야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는 단순한 군사 지도자가 아니라 민족의 정신을 대변하는 상징이군요. 이승현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이순신은 어떤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정신, 국가와 민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용기를 가르쳐줍니다. 그의 필사즉생 필생즉사라는 말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한국인들에게 삶의 좌우명이 되고 있죠. 대화를 나누며 저는 또 다른 차이점을 깨달았습니다. 넬슨의 경우 그의 전략과 승리는 주로 군사적 관점에서 연구되고 평가됩니다. 반면 이순신은 군사적 업적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면모, 리더십, 그리고 철학적 사상까지도 깊이 연구되고 있었죠. 영국에서는 넬슨의 트라팔가 해전 전략을 가르치지만 그의 삶의 철학이나 인간적인 면모에 대해서는 많이 다루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순신의 전략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관, 리더십,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모습까지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생각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승현 교수는 동의하며 덧붙였습니다. 난중일기를 보면 이순신은 전쟁 중에도 어머니를 걱정하고 병사들의 안전을 염려하며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동하는 섬세한 인간미를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더 큰 감동을 주는 것 같아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번 한국 방문은 단순히 학문적 호기심을 충족하는 차원을 넘어 제 역사관과 가치관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죠. 이순신이라는 인물을 통해 저는 역사 교육의 진정한 의미와 역할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순신은 단순한 한국의 영웅이 아니라 세계 해군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영국의 젊은 해군 장교들에게도 큰 영감을 줄 수 있을 것이고 반드시 영국에서도 널리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해군사관학교에서의 강의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2주간의 한국 방문이 제게 준 깨달음과 감동을 학생들과 나누고 싶었죠.
교수실로 들어서자 책상 위에 쌓인 논문들과 참고 자료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들을 바라보는 제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서구 중심의 해군사가 아닌 보다 폭넓고 균형 잡힌 세계 해군사를 가르쳐야 한다는 사명감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 수업 전날 밤, 저는 이순신과 넬슨을 비교하는 강의 자료를 완성했습니다. 두 제독의 전략, 리더십, 그리고 역사적 영향력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내용이었죠. 학생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약간 불안했지만 동시에 흥분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아마도 영국 해군사관학교 역사상 처음으로 이순신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강의가 될 테니까요. 다음 날 강의실에 들어서자 50여 명의 학생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20대 초반의 젊은 장교 후보생들이었고 넬슨 제독의 이야기는 익숙했지만 이순신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하는 상태였죠.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인물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군 지휘관 중 한 명입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지금까지 거의 다루지 않았습니다. 바로 한국의 이순신 제독입니다. 강의가 진행되면서 학생들의 표정이 점점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명량해전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때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정말 12척으로 330척을 상대로 싸워 이겼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죠?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 기록과 실제 전장을 방문한 경험을 토대로 보면 이순신은 울돌목이라는 좁은 해협이 빠른 조류와 지형적 특성을 완벽하게 활용했습니다. 또한 병사들의 사기를 끌어올리고 최적의 전술을 구사하는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했죠.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철저한 전략과 판단이 만든 승리였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여러 학생들이 다가와 더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호기심과 흥미가 느껴졌죠. 한 학생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저희는 지금까지 넬슨만 배웠는데 이순신이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라면 왜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았던 걸까요? 그 질문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서구 중심의 해군사만을 가르쳐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영국에서도 이순신을 연구할 때입니다. 그의 전략과 리더십은 여러분과 같은 미래의 해군 장교들에게 큰 교훈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후 몇 주 동안 저는 이순신에 관한 특별 세미나를 개설했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학생들이 참가했고 그들은 이순신의 전술, 리더십, 그리고 난중일기에 담긴 철학적 사상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필사즉생 필생즉사라는 그의 말은 많은 학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 학기가 끝날 무렵 저는 해군사관학교 교육과정 개편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이순신을 포함시키자는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보수적인 교수들이 반대했지만 학생들의 뜨거운 호응과 제가 수집한 연구 자료를 보며 점차 그들도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영국에서도 이순신을 제대로 연구하고 가르칠 때가 왔습니다. 위원회 회의에서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학문적 여정에서 중요한 부분이 될 새로운 사명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흐른 어느 날, 저는 연구실에 앉아 이순신에 대한 연구 논문의 마지막 페이지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넬슨과 이순신, 해전사의 두 거인에 대한 비교 연구라는 제목을 붙인 이 논문은 제 학문적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이 되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흐린 런던 하늘을 바라보며 처음 이순신의 이름을 접했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한 연구였지만 이제는 제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이순신을 단순한 한국의 영웅이 아니라 세계적인 전쟁 전략가로 알리는 것이 제 새로운 사명처럼 느껴졌습니다. 논문의 결론을 쓰면서 저는 이런 문장을 남겼습니다. 이순신 제독의 전략적 천재성, 리더십, 그리고 조국에 대한 헌신은 넬슨 제독에 결코 뒤지지 않으며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그를 뛰어넘는다. 명량해전에서 12척으로 330척의 일본 함대를 상대하며 거둔 승리는 해전사에서 가장 극적인 승리 중 하나이며 그의 혁신적인 전술과 전략적 통찰력을 증명하는 사례다.
이순신의 업적은 단순히 한국 역사에서 기억될 것이 아니라 세계 해전사에서 가장 뛰어난 지휘관 중 한 명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논문을 완성한 후 저는 국제군사역사저널에 이를 투고했습니다. 동시에 영국과 유럽의 주요 해군 교육기관에 이순신 교육 프로젝트를 제안하며 해군사 교육 과정에 그를 포함시키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수백 년 동안 서구 중심의 역사관에 익숙해진 학자들과 군 관계자들에게 동양의 영웅을 가르치는 것은 상당한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순신이 그랬듯이 저 역시 어려움 앞에서 굴하지 않고 신념을 밀고 나가기로 했습니다. 다행히도 영국 해군사관학교의 젊은 학생들은 매우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고 이순신의 이야기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그들의 반응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순신을 세계에 알리는 것이 단순한 연구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논문이 출판된 후 예상치 못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여러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고 BBC와의 인터뷰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순신은 단순한 한국의 영웅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군 지휘관 중 한 명입니다. 그의 전략과 철학은 오늘날에도 중요한 가치를 지니며 특히 그의 필사즉생 필생즉사라는 철학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가르쳐줍니다. 그 인터뷰 이후 더 많은 사람들이 이순신을 알게 되었고 제가 진행하는 세미나는 항상 만석을 이루었습니다. 심지어 영국 해군 고위 장교들도 이순신의 전략에 관한 특별 강연을 요청해왔습니다. 그들은 현대 해군 전략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그의 창의적인 전술에 깊은 관심을 보였죠. 1년 후 저는 미국 해군사관학교에서 초청 강연을 하게 되었고 그곳에서도 이순신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올리 콤판의 만화를 통해 이순신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학술적 분석을 더해주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작업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한 가지 더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순신 연구소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이 연구소는 이순신의 전략, 리더십, 그리고 철학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국제적인 센터가 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순신의 전략과 철학은 전 세계 해군 장교들이 배워야 할 필수 교육이라는 것을 말이죠. 이순신은 단순한 한국의 영웅이 아닙니다.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 한 명이며 그의 지혜는 국경과 시대를 초월해 모든 사람에게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남은 학자 생활 동안 저는 이 위대한 인물을 세계에 알리는 일에 헌신할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 교수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국 해군사관학교 교수가 발견한 이순신 제독의 놀라운 전략적 천재성과 세계 해전사에서의 진정한 위상을 살펴봤습니다. 절대적 열세 속에서도 승리를 이끈 이순신 장군의 전술은 군사사의 경이로운 사례로 영국 해군 전문가들조차 그 가치를 인정하며 세계 해전사의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의 철학을 실천한 그의 리더십은 국경과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 가치로 전 세계 해군 장교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며 군사교육의 기준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